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5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 9%를 기록한 이후 2달 만에 다시 9%를 찍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자 물가 급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조 원을 초과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용직 일자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면서도 임시 일용직, 고용주, 대면 사업자 등에게 닥쳐올 고용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승인 여부에 따라 삼성의 미래뿐 아니라 K반도체 앞날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고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국내 렌터카 1위 기업 롯데렌탈이 청약 첫날 오후 1시 기준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대 1을 넘어섰습니다. 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NH투자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4.22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네, 월요일장 오늘 장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양시장 보합권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지수의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 시장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한데요. 지난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한동안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강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은행주들도 덩달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제 지수 흐름을 보자니 다시 좀 박스권으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또 분위기가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은행주 말고도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시장 현재 모두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업종이 상승하는 업종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06%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3,27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03%의 낙폭이 보여지고요. 1,05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7,06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937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개인 9,017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은 3,04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17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4,57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2차 전지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치아 치료 관련주가 있습니다. 은행주도 오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고용 호조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대로 올라섰죠. 그에 따른 국내 은행주들의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8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금융주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이틀째인데요.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오늘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25%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8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 1.15% 오른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선점하고 있는 K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2분기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LG 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또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29%대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9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추진 소식이 있었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1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7%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4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진 현재 1.93% 오른 15,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팜스토리 현재 3%대 강세입니다. 2,7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유판과 제일바이오 모두 1%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위를 출범을 하면서 강세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5%대 빠지고 있고요. 2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4% 가까이 밀리고 있네요.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현재 5%대 낙폭이 보여지고요. 셀리드 역시나 5%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한국BNC 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78%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아 치료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들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1, 2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도 올해 주가가 각각 180%대, 80%대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규모가 커진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1.44% 내린 1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덴티스 현재 3%대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이백 역시나 4%대 밀리고 있고요. 3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 디즈니 플러스 버튼을 탑재한 리모컨 사진이 유출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5%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8,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고 LG 헬로비전의 상승세 볼 수가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오늘 시장에서 수급 주체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LG전자, 카카오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이오테크닉스, 심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후성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JF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차별화 장세 속
2차 전지 업종의 강세 부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와 그리고 전일 미증시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이런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 차이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차이 그리고 또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따른 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부각되면서 오전 시장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업종상으로는 이 카카오뱅크의 상승에 따른 금융업종의 상승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세를 제외하곤 이 대부분의 업종 하락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개인 혼자 이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지수 흐름상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등 이 시총 상위 종목의 이런 반등이 지수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으로 지수 흐름은 지금 거의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장세는 하락이 더 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시장에서 단연 2차 전지 이 소재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5일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또 6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향후 경영 계획을 밝힌 에코프로와 특히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으로의 상승세를 확산하는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비 규제 대폭 강화 더불어 2030년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 늘리겠다라고 행정 명령한 이슈가 이 관련 업종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미국에 선점한 K배터리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거기에 미국뿐 아니라 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의 전용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상황으로 미국을 선점한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수혜 또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 힘입어서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그리고 에코프로의 상한가, LNF, 첨보 등의 이런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서 K배터리 산업에도 조금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추세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배터리 3사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주간의 일정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미국 중심의 지표라든지 중국 중심의 지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오늘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들이 나왔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특별한 그 동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7월달 고용 추세 지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화 주목되고요. 또 연준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현재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연은 총재들의 연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현재 연준의 이번에 베이지북 발표가 8월 달에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미국 기업들의 중요한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엔테크라든지 AMC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 일단은 7월달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같은 경우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무부 3년물 국채 580억 달러치에 대한 입찰도 현재 화요일날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로 보면 소프트뱅크라든지 코인베이스, 최저엔 피크에너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11일 날 수요일 날은 7월 달 CPI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베이라든지 웬디스, 로스텐모터스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 이베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과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가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베이지북과 관련된 연관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으로서는 여전히 월트 디즈니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국내에 있어서 여행주들의 향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월트 디즈니가 과연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실적들의 진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치가 주목되고 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보다는 7월달 수출입 물가지수라든지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목요일날 또 국내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죠. 이런 것들과 12일 날 목요일 날 MSCI 리밸런싱 또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MSCI 리밸런싱이 서로 연관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몇몇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들어가고 SK텔레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번 주 관련 기업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발표되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까지 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업종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고용, 그다음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도 지표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일정 점검해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 일정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저희가 일정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가 아닌 물가 상승 지표에 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 나오게 되더라도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조기 긴축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2일에 MSCI 정기 변경 발표가 이제 종목이 발표가 되죠.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의 호재 그리고 악재 여러 가지들이 좀 얽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한 주간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을 좀 억눌렀던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중국 규제 리스크를 비롯해서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이 경기 정점, 2분기가 경기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을 가장 크게 눌렀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졌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초반까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가서 진짜 경기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꺾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이 관심도가 저는 이제 달라졌다는. 지난주까지 경기 정점론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경기는 좋아질 것인데 그렇다면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관심사가 옮겨왔다는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경기가 정점론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걸 인정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AKF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기 시작한 부분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화요일부터 IT 반도체 종목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1조 7천억이 넘는 가장 큰 매수세를 최근 내에 보여줬고 이런 코스피 매수세가 이번 주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까지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큰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좀 교란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물보다는 현물에서 움직임을 더 중요시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지난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맥없이 시장이 주저앉았는데 오늘도 똑같이 외국인들 선물 판매가 일부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장중에 이제 반등을 조금 줬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눌릴 때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또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점이 미국의 소비자 경기 관련되어 있는 고용지표 이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의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의 정점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지표와 좀 물가지수와 좀 연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일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기국제금리가 1.1에서 1.3%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좀 좋아질 수 있는 시점에 오히려 시장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혼조세에 좀 들어와 있고 이게 지난주처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조금 한 번 더 꼬여지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일 수가 있고 경기가 정점론이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나아가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을 좀 볼 수 있다. 이번 주 증시 이슈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현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거나 혹은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크게 매도하지 않고 보유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주 초반에 아마 이런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진행되면서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 물량을 좀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수급이 지난주 2일, 3일 굉장히 큰 폭의 1,400만 주 이상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가 지금 금요일부터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는데 한 140여 만 주, 10분의 1 정도밖에 출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 유입됐던 물량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는 MLCC나 PCB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IT 섹터, 특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섹터의 확장은 단순하게 단기적인 매매라기보다는 하반기의 주도적인 흐름의 일부로 편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늘 수급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초반에도 수급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부터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전주에는 IT 관련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업종과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은 지금도 유효한 건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위원님 그럼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섹터를 좀 보면 일단은 경기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경기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오늘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기조하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번 주 초반 여기에 이어지는 눌림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주목 섹터는 철강이나 기계, 은행과 같은 바닥권에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은행과 철강과 기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확장되면 소비재의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순환매의 관점을 좀 봐야 되지만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은 2분기 실적 정점이 아니라 2분기부터 3분기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 우호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눌림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이번 주 초반에 조정을 받을 때가 어쩌면 바닥을 형성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철강, 은행과 같은 섹터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은행 섹터는 최근에 6월 말 이후 7월 초 이후부터 상당한 변화를 좀 겪고 있는데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혹은 이 배당률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점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연기금 같은 중장기, 특히 장기 펀드에 유입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될 때 항상 경계심을 가지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심이 더 들어올 때 경기가 상승할 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은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기관들이 5만 주 정도 매수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개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철강, 기계, 은행 이쪽 업종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인데 이 섹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이머징 마켓 자금 일부가 단순하게 단기 수익을 위해서 한국 쪽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전형적인 바스켓거래 형태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전방산업,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먼저 매수를 한 다음 그 이튿날에는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살짝 눌림을 받을 때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오늘 월요일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MLCC 2차전지 같은 이런 섹터의 종목들도 역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인 거래를 위해서 유입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주도주권에서 아마 시장 좀 릴링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시기인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과 이런 IT 섹터 내에서 차별화되는 섹터, 특히 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이 정체될 때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반면에 경기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기초 섹터들은 오히려 테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IT 섹터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섹터 종목들은 IT 성장주보다는 경기 관련되는 종목들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IT 종목들 볼 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더 유사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부분을 대전제로 놓으시고 여기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계, 철강이나 은행과 같은 종목들 위주와 IT 성장주 중에서 특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는 역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셨던 철강 기계 업종에다가 은행주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IT, 반도체, 중소형주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로 전략을 세워봤고요. 한 주간의 또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자 전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장기간 박스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시점이 이 박스권 1월 달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 투자 전략이 그동안에 조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 위주로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은 당장의 이 박스권 안에서 오밀조밀한 수익을 좀 만들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이번 주부터 좀 그려가는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그 선두에 서 있는 부분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목할 만한 섹터들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 철강, 기계, 건설, 자재, 은행과 같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포트를 일부 장기적인 포트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장기적인 포트로서 IT 반도체 관련된 특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실제 등락률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장비나 소재 쪽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재,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이 많이 뛰었는데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장비나 소재 쪽이 지금은 상당히 리딩 그룹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포트에 일부 편입을 시켰다면은 이 섹터들은 추가 매수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라든지 특히 이제 PCB 관련되어 있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MLCC나 PCB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혜가 뒤따르는 섹터들이다라고 본다면 역시 MLCC, PCB 관련되어 있는 쪽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외에 우리가 먼저 뛰었던 IT 섹터에 2차 전지가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반도체 섹터가 조금 강하게 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경기가 확장될 때 어느 쪽에 수요가 늘어났나 단순하게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냐 혹은 IT 성장주냐라는 이 부분보다는 경기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과연 어디가 늘어나는 실적 성장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기초 섹터는 거의 흐름이 일맥상통한다.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쪽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형성하는 종목이 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기저 효과에 기대해서 나왔던 실적으로는 순환매 이상의 등락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증시에서 이제 여실히 좀 보였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소비재는 순환매로 공략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다만 이 관련된 화장품이나 식용유 등 같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급격히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업종들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가다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약된 매수를 보이면서 IT 섹터를 들어올렸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은 여러 업종이나 여러 섹터를 다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지난주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 그게 IT가 됐든 경기 관련된 종목이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결국에는 실적 성장 위주로 매수가 집중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이제 아직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결국 지난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지금 현재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데 인버스 관련된 상품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한 물량 지난주에 2조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중에 상당수가 결국 이제 인버스 물량 쪽으로 유입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좀 누를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방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실적 성장주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조정 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지환 위원님과 증시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 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지금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하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수급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주고 계십니다. 이제 증시 인사이트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수요일에는 또 유튜브로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현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같이 방송하시면서 유튜브 채널로 또 시장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렇게 척척 박사님처럼 여러분들을 전략을 잘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도움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월수금 함께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역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보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도움도 받아보시고 또 월요일, 금요일은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전략들 세워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열심히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또 어떤 종목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95.43%고요.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죠. 2위 허반석 위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2위로 내려오셨는데요. 누적 수익률 여전히 높습니다. 128.26%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두 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네, 정재현 위원님께서 1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1위와 2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맹추월하면서 다시금 1위 자리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29.74%고요. 전일보다 한 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 기준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의 LX세미콘이 15.78% 수익 달성하면서 5위로 자리했습니다. 4위는 정재훈 위원님의 명신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오늘 모두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명신산업 오늘 4%대 강세 보였죠. 현재 18.5%의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 SDI가 북미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해외 석학들을 영입을 하고 중국 내 배터리 생산 라인도 정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또 미국의 솔라이지의 ESS용 중대형 배터리 공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세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94%의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2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던 더 비비고의 유통 판로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현재 22.00%의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1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졌는데요.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고 또 하반기에는 준비 단계였던 전지박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익률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대 나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29.71%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129%대의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계신 1인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한국전력 4% 수익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7월 7일에 편입된 종목 엑세스바이오 17.46%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비트컴퓨터 26.36% 수익을 챙겼고요. 목표가 달성했고 7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HLB 22.86% 수익을 챙기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현대 엘리베이 10.32%의 수익을 챙겼고요.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칼라홀딩스 현재 9%대 수익권입니다.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아난티 현재 16%의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이화공영 현재 4%대에 가까운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명신산업 테슬라 전기차 부품주로 엮이고 있죠.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연일 100%가 넘는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계신 정재훈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답장으로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를 차지하신 이주현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14% 수익 챙겼습니다. 3위 THK 마찬가지로 14.98%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6월 18일에 편입된 종목 서암기계공업 15% 수익 챙기면서 포트 제외가 됐습니다. CJENM 26.67% 높은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7월 12일에 편입된 종목 YJM게임즈 16% 수익을 챙겼고요. 6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태경DK 32%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제외를 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현재 손실 구간이고요. 안랩 현재 4%대 가까운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 트러스가드 3.0 출시를 했는데요. 기관과 기업의 보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광주신세계가 현재 5%대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전 신세계 출점 소식에 복합 쇼핑몰 유치가 불발됐던 광주에서 불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광주 시민들도 문화혜택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3위를 차지하신 이주현 위원님과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의 반이 벌써 또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제외가 됐는데요. 남은 종목 중에서 광주신세계가 현재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인 22만 2천 원 터치를 할 수 있을지,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지, 또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가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꽤나 터졌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작년 한 10월쯤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그리고 12월에 거래량 나와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파동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파동의 한 중심 가격까지 조정 이후 그리고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리뷰를 드렸지만 18만 원이라는 정고점을 이제 돌파했던 그런 구간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6월 달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정이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기간 조정을 뭐 딱히 대단하게 길게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주 신세계는 뭐 단기 종목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부분이 결국 끝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소비주들의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고점을 형성하고 2020년까지 이제 하락을 꾸준하게 이렇게 쭉 내려왔던 종목이고 팬데믹 이후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광주 신세계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백화점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큰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그 지분이 한 52%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신세계는 또 특이하게 정용진 회장의 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광주 신세계 좀 주가 크게 띄워놓고 합병을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나오는 곳이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500억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익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타 유통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35%에서 40% 육박하게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부채 비율 당연히 낮고요. 현금성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업 유보율 8,00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백화점 관련주들 물론 이런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백화점 관련주들 중에서 종목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광주 신세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목표가를 계산을 해둔 건 기업 가치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에 보시는 매물 저항이 있는 그런 기술적인 저항 자리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4만 원에서 뭐 25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3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이 광주 신세계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뭐 신고가 이번에 돌파하는 그림까지 올라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그동안에 이제 사이클을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를 정점으로 찍고 2020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5년 정도의 주기로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항 라인을 잘 돌파를 해내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조정 나올 때도 17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을 포트에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사실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좀 올라서 뭐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움직였나 하는 부분들은 딱히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뭐 결국 실적적인 부분, 실적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됐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잘 올라와줬고 보시는 것처럼 뭐 7월 초에 만들어진 저항 자리까지 오늘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흐름은 상승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이대로 전고점 바로 22만 원이죠. 이 구간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일단 계속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이대로 쭉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백화점주
들 중에서도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24에서 25만 원 1차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포트 절반이 또 목표가를 도달한 이주현 위원님과 또 대화 나눠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내 포트도 플러스권으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어떤 분들이 베스트 3를 차지할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모더나 공급 계획 물량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 70% 9월에 1차, 11월에 2차 백신 접종 목표 차질 없을 것이라고 속보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